사라진 이틀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약간 멜로소설 같은 것만 보다가, 요즘에 계속 멜로소설 쪽 위주로 보다가 다시 또 그냥 제목이 뭔가 추리소설 느낌 나고, 왜 이틀이 사라졌을까? 근데 조금 약간 나중에 가면 좀 추측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단서를 주니까 약간 경찰? 한 50대? 50대가 아니구나. 49세. 49세의 경찰관이 아내를 죽였어. 아내를 죽였대.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약간 사람들이 되게 잘 따르는 경찰관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잘 따르고 평판이 되게 좋았어. 되게 평판이 좋은 그런 경찰관이었는데, 아무튼 아내를 죽였고 그거를 자수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자수를 했어도 그게 허위 자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파마 안 했어. 고데기 했어. 아무튼 뭐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서를 꾸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유아성폭행인가? 유아성폭행 건으로 그 수사 중이던 어떤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위에서 야 네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잠깐만. 네가 그 아내를 죽인 그 경찰관 이름이 카지 경감이 카지야 카지. 그래서 카지 경감이라고 하고 네가 이 사람의 조서를 꾸밀 거를 부탁받은 사람이 시키 경찰관? 호칭이 뭔지 막 헷갈린다. 아무튼 시키 경찰관이야. 시키 형사? 시키 형사. 좀 약간 되게 높은 급의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자네 지금 그 유아성폭행 그 사람 그만두고 카지 경감 쪽 조서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이 근데 그 카지 경감은 제가 카지 경감 그쪽 사건은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이 다 자수를 했다면서요. 그럼 굳이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좀 더 약간 고단수의 그런 일을 해야지. 제가 왜 그 자수한 그 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미 결론 난 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왜 저한테 주시냐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시킨 사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자기가 왜 그게 긴가민가 한지는 그 사람이 자수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죽였어. 아내를 오늘 죽였어. 자수를 바로 한 게 아니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수를 하러 온 거야. 근데 이 아내를 죽이게 된 과정 같은 거는 되게 상세하게 말하는데, 이 이틀간의 행적은 입을 다물었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한 거야.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수를 하러 온 거야. 내가 자꾸 너네 채팅을 읽으면 머리에서 그 책 내용이랑 너네 채팅이랑 헷갈려가지고 막 더 안 그래도 막 버벅대는데 더 막 버벅대는 것 같아. 보고 있긴 한데 채팅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보고 있긴 한데 내가 너무 버벅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튼 뭐지? 자꾸 까먹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틀 그게 좀 약간 완전 깨끗한 자수라고 할 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하기로 했어. 그리고 위에서 또 말한 게 이 경관이라는 급이, 그러니까 49세라 그랬잖아.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이.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이 49살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경찰관으로 사람들 평판도 좋고 주변에서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네같이 급이 있는, 어느 정도 급을 맞춰줘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식혜 영감이 그 사건을 맡아.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읽어줄게. 15페이지. 유아 성폭행 범죄자 타카노를 수사 중이었던 시키 경감. 시키의 부하 형사. 타카노가 농약인 그란 목선을 마셨다고 합니다. 시키. 타카노가 죗값을 치르려면 100번 주가 마땅하다. 아이의 부모들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그놈이 몸부림치다 죽기를 원했을 것이다. 시키에게도 딸이 있다. 생각은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타카노를 보낼 수는 없었다. 최근에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악귀처럼 범죄에 손을 적셔놓고서는 그 죄를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죽음이라는 안전지대로 도피한다. 용납하기 힘들다. 죽는 걸 가만두나 봐라. 반드시 결박하여 온 세상에 끌고 다니며 수치를 느끼게 해줄 테다. 그러니까 이 시키가 원래 유아 성폭행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사람이 잡히니까 농약을 마셔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얘는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죽음으로 그걸 도피를 하려고 하다니 너는 재판장에 가서 정확히 구형을 받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취조? 그런 거 같은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야. 이 시키라는 이 형사?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이제 카지 경감 그 일을 맡으라고 한 거지. 시키. 저는 타카노의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지 경감 사건은 깨끗이 자백을 했으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카가미 청장. 깨끗이 자백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는 일이야. 시키. 네? 카가미 청장. 카지는 사흘 전에 아내를 죽였다는군. 뺨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죽이고 바로 자수한 게 아니었나? 카가미 청장. 검시반이 보기에도 사후 며칠이 지났다고 하네. 이틀간의 공백이 신경 쓰여.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네. 그리고 격이라는 것도 있어. 사건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카지는 49살의 베테랑 경감이야. 격이 낮은 젊은 경위나 동격인 경감에게 신문받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지검 쪽도 3석 검사인 4세 검사가 맡기로 했다는구먼. 그러니 이쪽도 하수를 갖다 댈 수는 없지 않겠나. 시키군, 잘 부탁하네. 카지 소이치로. 교관, 고지식, 아들의 죽음, 투병 중인 아내, 교살, 이틀의 공백, 자수. 신문관으로서 첫 질문이 떠올랐다. 아내를 살해한 후 카지 소이치로는 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 카지 경감이 자수를 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배경?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교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아들이 11년 전에 죽었나? 아들이 병으로 어린 나이에 몇 살 안 됐을 때 11년 전에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아내는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었대. 한 몇 년 동안. 근데 이 아내가 자기를 제발 죽여달라고 막 그런 거야. 카지 경감한테.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책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나오는데 아내가 아내를 죽인 날 그러니까 아이가 11년 전에 아이가 죽은 기일이었던 거야. 아내를 죽인 날이. 그러니까 기일이라서 아침부터 이제 아들 묘에 갔다 온 거야. 부인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아내가 갔다 오고 나서 어머 내가 미쳤나봐. 오늘 우리 아들 기일인데 내가 그것도 지금 까먹고 있었네. 나 진짜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야. 자기 혼자 막 자학을 하는 거야. 카지 경감이 이제 자기야 아침에 나 갔다 왔어. 나랑 자기랑 그 아들 묘에 갔다 왔어 했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가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나 좀 죽여주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내가 그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도 다 까먹고 난 지금 내 기억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지금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나 좀 죽여주면 안 되냐고. 제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계속 죽여달란 말을 많이 했어.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뭐 원래 그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그리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만 먹고 며느리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지만 먹고 후딱 치운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아내도 막 이렇게 밥 같은 거나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고 또 자기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약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약을 먹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난 지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죽여달라. 그렇게 하는 환자들이 좀 있나 봐. 알츠하이머인 환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싫어서 이렇게 더 살면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막 오해를 하면서 제발 나를 죽여줘 해서 이제 카지 경감이 아마 목을 졸라서 죽였을 거야.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를 그리고 다 자수를 했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고 아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죽였다. 어쨌든 내 죄를 나는 다 인정을 한다. 근데 왜 아내를 죽이고 바로 오지 않았냐? 왜 사흘 지난 다음에 왔냐? 아내를 죽이고 이거는 죽인다는 얘기를 했어. 이틀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딱 경찰서 와서 자수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키 경관은 일단 이 사라진 이틀 동안 이거가 만약에 계속 묵비권을 한다고 해도 정황상이나 증거나 뭐 이 사람이 아내를 죽인 게 맞기 때문에 사건은 끝낼 수가 있어. 어쨌든 이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말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조사관으로서 약간 흥미가 발생을 한 거야. 어떻게 이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소설 좀 많이 읽는 것 같아. 한국 소설 많이 읽기도 하고 한국 소설이랑 일본 소설이랑 반반? 근데 요즘에 일본 소설을 많이 읽은 것 같아. 29페이지. 시키 조사관이 한 말이야. 신문은 한 권의 책이다. 이게 내가 봐보니까 신문이라고도 하고 신문이라고도 하고 거의 같은 말처럼 쓰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책에는 다 신문이라고 나와 있더라. 신문은 한 권의 책이다. 피의자는 그 책의 주인공이다. 그는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책 속의 주인공은 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이쪽이 책을 펼침으로써 비로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쪽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기도 한다. 분노의 불을 지피기도 한다. 그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가 읽어주기 바란다. 이쪽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면 되는 것이다. 그는 기다리고 있다. 빨리 넘기라고 조바심을 치며 기다리고 있다. 이쪽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한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이라고도 해도 되고 신문이라고도 해도 된대. 31페이지 12월 7일 오전 8시 23분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합니다. 저는 본부 수사 제1과 강력계 지도관 시키입니다. 지도관이구나. 사건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책의 마지막 장부터 읽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카지 소이치로 미완의 자백. 사건 후는 말 그대로 경찰이 입건해야만 할 사건의 후에 일어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 성립 그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을 안다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일으킨 인간의 이야기를 완결시킨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키는 그 사건에 남은 사실의 기록이라고도 할 만한 그 부분에 오히려 신문관으로서 흥미가 일었다. 살인이라는 최대급의 범죄를 깨끗하게 인정해놓고 사건 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생각할 것도 없다. 자백한 내용 이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사건 후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묵비권의 해부를 시도했다. 시키. 카지 경감, 당신은 지금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카지 경감.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부디 가만히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시키. 가만히 놔둬달라. 44페이지. 이호 경무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있었다. 아내의 사체를 곁에서 지켰다. 죽을 장소를 찾아서 방황했다. 아내를 죽인 쇼크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니다. 카지 소이치로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렇기에 아들을 잃고 병석에 있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이제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천하의 고독한 몸이 되었어도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고 자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거 뭐 싱크 밀리는 게 그 핸드폰 다른 건데? 이거랑 상관이 없어. 핸드폰이 달라. 같은 기계로 하는 게 아니야. 응. 그게 같은 핸드폰으로 할 수가 없어. 같이. 다 기계가 달라. 근데 싱크가 밀리는 것 같다고?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춰? 껐다 켜? 아까 한번 그냥 꺼졌었는데. 껐다 킬까? 많이 밀려? 아까 전에도 처음부터 누가 밀린다 그러던데? 그럼 어떡하라고? 어떻게 맞춰? 이거 핸드폰인데? 껐다 키는 것밖에 없지 않아? 어때? 그냥 볼래?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볼래. 어떡해. 끈다? 그냥 볼 거야? 아니 이거 껐다가 다시 이어져. 너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